역전의 승부사 아직 차트상 완성되지 않은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는 반도체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까지의 시장 상황에서의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지 또 특히 코스닥이 893선에서 90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안에 점검 가능한 종목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수범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주된 포인트,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제약바이오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가가 활짝 피우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지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의 개별주 이슈들이 좀 많았거든요. 백인영 매니저님, 네. 먼저 첫 번째로 ST팜 살펴보겠습니다. 이메탈스타트 상업화 생산 예상에 따라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ST팜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사실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 바이오를 제한한다는 이슈 때문에 CDMO 관련 종목들이 이전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때 ST팜뿐만 아니라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같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 영향이 1차적으로 컸고, 그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CDMO 관련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유는 임상 물량을 생산 중이던 혈액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사의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라면 ST팜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ST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 외에도 CDMO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CDMO 관련 기업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3위 CDMO 업체가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중국 업체입니다. 4위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관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외 CDMO 업체로 이제 수급이 이동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바이오 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 CDMO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저희가 지난주에 넥스 돌파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언급한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등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ST팜은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24%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도 무언가 좀 예전과는 다른 시세가 분출된 걸로 보여지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ST팜 보유하신 분들이 그럼 홀딩입니까?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섹터로 조금 이동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AACR 암학계 참여하는 기업과 그리고 CDMO 관련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ST팜이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다른 바이오 업체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바이오 업체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교체 매매를 일부 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T팜에 오늘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교체 매매하자. 그럼 그 교체 매매는 이벤트가 있거나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재료를 AACR에서 찾아보자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AACR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번 AACR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차트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CDMO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게 봤었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안보법을 제외하고라도 최근까지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새롭게 짓고 있는 공장 가동 시기도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늦게 훈풍이 부는 듯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바이오 시장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ACR을 주목해보자. 오늘 개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럼 과연 다음 타자 누구일까를 계속 우린 염두에 봐야겠고요. 재료가 있는 AACR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ST팜은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또 같이 볼 종목이 있어요. 툴젠도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툴젠, 한독, 제넥신 이렇게 삼각 구도 속에 차세대 항암 세포 치료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라던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이슈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툴젠이 급등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나왔던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늘 나왔던 기사가 아니라 이미 며칠 전에 나와서 툴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이미 영향을 받았던 이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선천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기사만으로도 이렇게 급등한다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천 면역세포 치료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몸 자체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NK세포가 선천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 후천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병원균이나 암세포가 침입을 했을 때 그때 해당 항원을 찾아가서 항체가 암세포를 이제 사멸을 시키는 게 바로 후천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T세포 치료제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연구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조금 오바이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바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심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가지고 툴젠과 관련 종목들의 계속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냥 나는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아졌구나라고 해석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럼 항암 역시도 암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우리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재료잖아요. 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툴젠보다는 정말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있는지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선천 면역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NK 세포 치료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후천 쪽에서는 T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치료하는데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후천 면역 세포 치료제 중에서 카티 세포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큐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카티 세포 치료제랑 조금 틀린 게 보통 T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T 세포가 한 개의 항원만 인식을 해서 찾아가서 이제 해당 암 세포를 공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T 세포가 한 개의 항원을 특정 항원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T 세포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하는 공격력도 많이 약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정 항원을 찾아가는 인식력도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T세포의 탈진을 막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세포 치료제를 제작하는 데까지 보통 한 44일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하지만 큐로셀은 대폭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한 16일 만에 카티세포 치료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선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면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 되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는데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후천 면역 세포 치료제인 카티세포 치료제는 고용암 쪽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보통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선천 면역 세포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는데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카티세포 치료제로 고용암 쪽에서도 지금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티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큐로셀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주로는 큐로셀, 툴젠 지금 상한가 여전히 안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반영된 뉴스가 오늘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고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에 오히려 다른 대안주로 큐로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바이오 이야기 저희가 좀 해봤는데 네네. 이전부터 특히 밸류업 관련주라던가 반도체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최근에 좀 그 믿음을 살짝 바이오로 옮길 만한 시그널을 보셨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바이오보다는 반도체라는 입장이 고수되는지요? 지금 현재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올해 세 가지를 딱 봤어요. 업종을 가장 좋게 본 업종은 이제 반도체 네. 말씀하셨고 바이오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위산업이 세 가지만 딱 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달리는 말이 더 달리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 저는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도 좋고요, 솔직히. 저는 반도체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방산까지 이렇게 3대장들이 올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은 여전하다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오늘 관련 종목들 매도 타이밍 살짝 온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은 수익 실현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의 주제 보겠습니다.
전선주 오늘 또 뜨겁네요. 올해도 실적 장밋빛이고 구리 이야기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박수범 이사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변압기, 전력 부족 막 이런 이야기 되게 주구장창 해왔어요. 그래서 전선주, 전기주, 변압기주들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구리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일단 이 내용이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재련사들이 있습니다. 재련사들이 그리고 마진이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 구리 가격을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단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줄이자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톤당 한 9,000달러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JP모건 쪽에서 얘기 나온 거 들어보면 2025년까지 지금 내년이죠. 내년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수급과 수요와 공급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격적인 형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뭐 중국 시장 보게 되면 중국 시장 안 좋다, 내수 시장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 구리 소모량이 약 40%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금 중국 시장의 또 다른 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에 대한 좀 우리나라도 더 낙수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은 일단 저는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다시피 NH투자증권에서도요. 최근에 많은 원자재가들이 상승하고 있긴 한데 뭐 니켈이라던가 리튬이 상승하는 것과는 구리가 상승하는 것의 결이 좀 다르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니켈의 경우에는 공급단의 조절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이라면은 이 구리의 경우에는 고금리 여파, 또 광산 노후와 파나마 광산 폐쇄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러 넘어서는 강세 전개도 예상된다라고 비중 확대를 제시했거든요. 구리 투자를 직접 뭐 선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수혜주를 찾다 보니 오늘 전선주들이 눈에 띄고 그중에서는 일진 전기가 뭐 약간 결이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쿠웨이트 공급 계약 소식에 또 급등을 해줬어요. 구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선 전기주들의 수혜 기대되고 여기에 일진 전기는 개별적인 모멘트도 있고 그럼 일진 전기 더 들고 가거나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기인지요? 네, 저는 더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물론 이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크게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전력 관련된 인프라 얘기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계속 지속되는 이상은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상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뭐 우리가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제 재룡전기도 있죠. 네. 재룡전기도 오늘 뭐 4%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 주가 또한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룡전기라든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룡전기라든가 아니면 일진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 좀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이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LS 에코에너지 또한 지금 현재 베트남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 쪽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전력 인프라 수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이제 수주도 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압도적인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뭐 HBM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관련 종목들도 많이 매매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쟁 아무래도 이제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에서 게임을 하는 게 오히려 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주 물량도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면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론이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이제 3파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출혈 경쟁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어요. 하지만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는 테마적인 성격을 좀 많이 띠니까 감수하시고요. 실적단으로 접근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매도하지 않고 가져갈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량 생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18% 동시효과 구간에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백인영 매니저는 종목 교체, 박수범 이사는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백인영 매니저님, 네. 최근에 달리는 말 쉽게 갈아탔다가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뭐 전고점 하면 가장 먼저 한농화성과 함께 떠오르는 대표적인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네. 왜 종목 교체를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먼저 봤던 게 엔캠이었잖아요. 네. 엔캠 같은 경우에도 연일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는 대장이 전고체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기존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신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다른 쪽 섹터로 교체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가 되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향후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저는 확실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발 시기거든요. 예를 들면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그리고 CNT 도전제에 사용되는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 제이오라든지 이들 종목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에 목매지 말고 최근에는 뭐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 5%에서 8%까지 비중을 늘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연말로 갈수록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NT 도전제 만들 때 들어가는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 제이오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엔캠을 봤을 때 전액이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그런데 지금은 전고체로 시선이 이동됐으니 지금도 전고체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시선의 이동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 CNT 도전제 제이오를 종목 교체 토픽으로 주셨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볼게요. 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한 35,000원 잡으시고 2차 목표가는 4만 원까지 굉장히 높게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제이오가 제2의 엔캠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수익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엔캠이 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CNT 도전제로 이동하면서 제이오가 탑픽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에 종목 교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잠시 후 업앤다운 시간에 더 다뤄드리겠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77%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56%, 894선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자세한 종가는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지난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위주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면 오늘은 이번 주 첫 거래일의 경우에는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더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도 오늘은 코스닥 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600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9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종가 어땠는지 간단한 브리핑 박수범 이사부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좀 외국인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어떤 이제 다 같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테마성을 띠면서 주가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순환매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고요. 그에 따른 이제 단기 대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또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융주들이 조정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좀 하게 된다면 금융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가질 필요도 있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매도도 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매크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